지난 2024년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파리 올림픽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한국은 종합 8위를 기록하며 좋은 성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 대한체육회에서는 한국 금메달 목표를 5개로 설정하였으며 15위를 예상한 바 있었는데요. 부담감을 덜어준 목표 설정으로 인한 것인지 한국은 13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많은 나라에게 한국의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펜싱 종주국에서 금메달을 연이어 획득하여 더욱 눈길을 사로잡았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게 된 한국 스타 선수들을 발굴해낸 것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선수로 펜싱의 오상욱 선수, 사격의 김혜지 선수가 있었는데요. 오상욱 선수는 특히 한국인들은 원래 다 멋있는 것이냐면서 많은 나라의 여성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녀노소를 모두 설레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혜지 선수였습니다. 김혜지 선수는 일론 머스크의 환호까지 받게 되어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관심은 영화에 캐스팅되어야 한다는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참여하게 되며 현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내 최초로 테슬라 코리아의 앰버서더로 선정되며 김혜지 선수의 영향력이 점차 커졌는데요. 당시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세계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 파리 올림픽에 이어 또다시 한국 선수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14일 성황리에 마무리된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덕분입니다. 아시안 게임은 무려 8년 만에 다시 개최되었기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대회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대회에서 한국은 눈부신 활약으로 종합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위는 중국, 3위는 일본으로 아시아하면 떠오르는 세 나라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하며 건재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 화제가 된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물론 중국 또한 종합 1위라는 성적과 함께 쇼트트랙 선수들의 예의가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술롱 선수가 다른 동료가 인터뷰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한국 선수들을 향해 더럽다라고 표현한 것이 방송을 타게 되어 예의 없는 선수의 표본이라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就是脏。 당시 박지원 선수가 린샤오진 선수와 선두를 놓고 앞뒤를 다투던 중 박지원 선수가 역전을 하게 되자 린샤오진 선수가 먼저 손을 사용했는데요. 이에 박지원 선수도 대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선수가 치고 올라오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린샤오진과 카자흐스탄 선수가 충돌하며 뒤로 밀려났었는데요. 이에 심판은 박지원 선수에게만 페널티를 선언하여 실격으로 중국이 동메달을 걸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몸싸움을 시작한 것은 중국의 린샤오진 선수였으나 중국에서는 한국의 반칙에 대한 피해자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실격에도 의연한 자세를 취하는 한국 선수들을 향해 일부러 린샤오진을 공격한 것이라는 어리석은 멘트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많은 외신들이 중국의 뻔뻔스러운 자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여 해당 상황에 대해서 의아함을 표시했는데요.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이런 중국의 언론 플레이에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세간의 이목을 끈 것은 쇼트트랙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피겨 스케이팅에서 성과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연아 선수 이후 한국에서 걸출한 인재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피겨 스케이트 쪽에서는 일본이 큰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일본은 좀 힘을 빼고 참여하겠다며 이진들을 대거 내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상급 선수들 외에도 차세대 젊은 선수들을 대회에 투입하였다고 밝히며 차세대 에이스들이 아시안 게임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는 일본이 정상급 선수들을 제외하고 이진을 내보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차세대 에이스들이 생겼기에 해당 대회에 내보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출전한 선수라고 해도 마냥 이진이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차세대 에이스들이 아닌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익숙하고 정상급의 일본 선수들이 등장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겨스케이트였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이 눈에 띈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금메달을 놓치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걸린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피겨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피겨스타를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가 매달려 아사다 마오라는 인물을 길러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더 많은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전국적으로 스케이트 링크를 분포시켰으며 유소년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피겨와 관련된 애니메이션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피겨의 부흥기를 위해서 일본은 언제나 정상급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도록 했었는데요.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메달은 당연하게도 일본의 가기야마, 유마 선수가 들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국내를 비롯한 외신들 역시 유마 선수의 차지라고 생각하고 자국 내 선수의 금메달 획득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유 유주로 선수 이후 피겨의 간판 스타가 된 가기야마 유마는 2022 베이지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며 2024 전일본 선수권에서 남자 싱글 챔피언을 달성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터운 팬층과 함께 큰 기대를 안고 출전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쇼트 프로그램에서 홀로 100점대를 넘기며 1위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유마 선수의 금메달을 확신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예상은 다음날 바로 꺾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사다 마오 선수가 김연아 선수로 인하여 만년 은메달에 속할 수 없었던 그때처럼 한국 선수의 등장이 그를 앞을 가로막은 것인데요. 바로 차준환 선수의 등장이었습니다. 차준환 선수는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유마 선수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프리스케이팅에서는 깔끔한 기술 및 수준 높은 연기로 인하여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호평을 받으며 1위를 당당하게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차준환 선수 또한 오랫동안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한국 내에서 최초라는 타이틀만 20개가 넘을 정도로 남자 피겨의 역사를 쓰고 있는 선수이기도 한데요. 그는 쇼트 프로그램 100점을 넘은 최초의 한국 남자 선수이며 ISU 공인 국제대회에서 쿼드러플 점프를 성공한 최초의 한국 선수 등 최초 타이틀이 많은 편입니다. 메달 역시 금메달부터 동메달까지 많은 수의 기록을 보유했는데요. 일본에서 열린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는 주니어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린 선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낼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더불어 여자 피겨 부문 금메달 역시 한국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여자 피겨에서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 선수의 콤비네이션 점프 실패로 인하여 한국의 김채연 선수에게 역전을 허용했던 것인데요. 이로 인하여 일본은 피겨 싱글 부분에서 금메달을 전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한국 선수들에게 축하한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바로 차준환 선수에게 제2의 한유라는 별칭을 붙여주며 일본이 더 우세하다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차준환 선수에게 남몰래 귀화 제한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중국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린샤오진 선수를 꺼내들며 귀화 제안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차준환 선수가 거절할 것임을 알면서도 만에 하나를 위하여 제안해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 곧 열릴 예정인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 4대륙 선수권 대회에 피겨 간판 스타인 유마 선수와 가오리 선수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더 큰 대회인 선수권 대회에만 신경 쓰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12월에 확정난 것으로 당연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확실시되었던 상황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던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거절할 것임을 어느 정도 알고 제안을 했었을 테지만 차준환 선수의 최근 행보는 일본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는데요. 차준환 선수가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선거 출마를 희망한 것으로 모자라 그 자질을 위하여 26일 비공개 면접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한국 국가대표로 계속 뛰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는 행동이죠. 이에 일본, 중국이 귀화 카드를 슬그머니 내려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든 한국 선수를 자신의 나라로 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선수들의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국 국가대표의 자리에서 굳건히 한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선수들이 그저 자랑스럽기만 할 따름입니다. 올해 있을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도 한국 국가대표로 그 명성을 널리 알려주기를 바랄 뿐이네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들썩이게 하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한국 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여기 폐지가 가득 담긴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있는 90대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그가 사는 집 담벼락에는 엄청난 양의 폐지가 쌓여있고 집 앞에는 팔기 위한 고철 덩어리들이 가득하며 집안은 굉장히 비좁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장실은 외부 공용에 있어 90대 노인이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해 보였는데요.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이 노인의 과거입니다. 이 노인은 6.25 한국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전장에 뛰어들었던 위대한 영웅이었던 것이죠.
정전 이후 가난에 허덕였던 노인은 평생을 몸을 혹사시키는 일만 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지금도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걸 후회하지 않는 듯 여전히 지방 곳곳 태극기와 표창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매일 힘든 삶을 이어가던 그때 그에게 특별한 지원 소식이 전해집니다. 노인의 소식을 들은 한국 기업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며 그를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그의 삶을 조금이나마 체감하기 위해 폐지를 줍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하루를 보내었고, 마지막 가장 필요할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무료로 제공되는 식사에 더 나은 반찬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식비 지원까지 결정했죠. 이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쉬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현실을 보며 물품, 식비, 주거 개선 등 지원을 시작한 이들은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어렵게 사는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참전용사에게도 다방면의 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해외 네티즌들과 외신들은 한국 기업의 행보에 감격하며 한국을 향한 극찬을 멈추지 않았고, 한국인들은 아픈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하며 기업의 후원 창구를 문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인프레쉬는 최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후원 굿즈를 선보이게 됩니다. 해당 태극기는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서명이 새겨진 태극기를 그대로 재현하며 그들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장인과 협업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태극기 키링은 여러 한국인들에게도 전해져 많은 동참이 이어지고 있고, 더욱 뜻깊은 건 이 수익금의 일부가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에게 직접 후원되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인프레쉬라는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명단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 작은 마음들이 모여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체감하게 되었으며, 저희 채널 또한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리며 태극기 키링의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